여러분 2부로 돌아왔습니다. 캐나다 이야기 좀 더 해볼게요. 캐나다에 가게 된 썰. 그래서 이제 이번 생에는 영어 잘하긴 글렀다고 이제 포기하고 대학 생활을 했죠. 그렇다고 뭐 공부를 열심히 한 건 아니고 제가 뭐 하여튼 우여곡절 그때 되게 거절 못하는 인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어리숙하고 그래서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이렇게 뭐 앉아 있으면은 뭐 그렇다고 뭐 인기 있는 스타일도 아니고 뭐 세련된 스타일도 아니고 그러니까 좀 어벙벙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선배들이 끌어가는 대로 끌려간 거예요. 그래서 그때 9학번 형들이 소위 말해서 이제 연세대 한총련 그 데모 그때 세대 아닙니까? 이제 그 형들이 좀 약간 투쟁 잘하시는 분들, 투쟁 좋아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 이제 강제로 뭐 어디 좀 가자 하면 이제 손 끌려서 이제 같이 가고 하는데 맨날 그런 자리가 데모 하는 데였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 그런 뭐 투쟁에 잘 휩쓸려 버리고 그거 하다 보니까 뭐 나중에 학생 회장도 하고 막 그렇게 했어요. 어쨌든 중요한 건 공부를 안 했다. 공부를 안 하고 딴짓을 했다. 많이 했다. 학점도 말아먹었다. 공부도 잘 안 하고 대학교 1, 2, 3학년 말아먹고 뭐 그렇다고 영어 공부 열심히 한 것도 아니고 뭐 학점이 좋은 것도 아니고 뭐 그 당시에는 되게 이제 서러웠는데 뭐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들이 다 제 자산이 되더라고요. 성장에. 뭐 어쨌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올라가서 이제 어떻게 됐냐? 제가 뭐 의도하지 않았는데 어쩌다 보니까 본과 1학년 때 부과 대표가 된 거예요. 과 대표 형이 되게 인기 있는 형이었는데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그분은. 근데 이제 그분이 과 대표가 됐는데 그 전까지는 과 대표와 런닝메이트로 누군가 이렇게 자기가 지목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그 해에만 부과 대표를 선거 2등을 시켜버리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당시만 해도 그 형님이랑 뭐 전혀 친하지는 않았어요. 같은 학년이지만 갑자기 아니 그때 여자애들이 좀 약간 미쳐돌았는지 아니면 뭐 장난이었는지 뭐 그냥 저를 몰표로 줘버려가지고 인기도 없는 제가 그냥 2등을 해있는데 당연히 떨어지죠. 원래는 떨어지는 거예요. 1등 형이 되는 건데 과대표 되고 그 형이 이제 부과대표로 지목하는 건데 무슨 이유였는지 그냥 그때 무슨 바람이 불어가지고 뭐 차석은 부과대표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부과대표가 됐습니다. 황당하게. 진짜 황당하죠. 아니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래 부과대표가 돼가지고 뭐 그런 학생회실에 이제 또아리를 트게 됐죠. 가가지고 하는 거라고 맨날 앉아가지고 그냥 형들 그 누나들 그 저기 좀 말 잘하는 애들 얘기나 듣고 하는 거가 전부였고 그렇게 한 6개월을 보냈는데 뭐 그냥 겉돌았죠. 갑자기 그 의약분업 사태가 터진 겁니다. 그 의약분업 사태가 터지니까 어떻게 됐냐? 학생회가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 학생회가 있었는데 학생회 형들이 갑자기 뭐 해산이 되고 왜 그랬는지 기억은 잘 안 나요. 어쨌든 학생회 형들이 해산이 됐나 유급을 당했나 해가지고 학생회가 붕괴됐어요. 그 붕괴되니까 비상대책위원회인가 뭐 그런 걸로 이제 전환이 됐고 비상대책위원회 누가 할 거냐? 그 본과 1학년 해야 되지 않냐? 뭐 그런 게 뭐 과대표 회의에서 결정이 났대요. 그러니까 저희 학년이 그 1학년이었거든요. 본과 1학년. 일반 대학교로 말하면 3학년이죠. 갑자기 제 그 과대표 형이 이제 비상대책위원장이 되고 저는 당연히 부위원장이 되고 그래가지고 또 그 형 따라서 학생회실에 똑같이 또아리 트면서 이름만 바꿔가지고 부비상대책위원회장이 또 됐죠. 그래가지고 또 한 3개월 했죠. 또 또아리 트고 아무 짓도 안 하고 그냥 형 말 듣고 어디 가자면 가고 뭐 데모 구호 외치라면 외치고 그렇게 또 이제 바보 같은 생활을 했는데 참 이게 역사의 소형돌이가 웃긴 게 그 형이 또 유급을 당했네요. 그 해. 근데 이제 투쟁은 아직 많이 남은 상태였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제가 또 국가대표가 비상대책 위원장까지 그냥 몇 개월 만에 가버린 거예요. 아니 중앙대학교 전체를 이끄는 비상대책위원장이 제가 돼버리는 거라니까요. 얼마나 황당해요. 그때부터 하여튼 역사의 소용돌이가 막 용서 좀 쳤는데 그래서 그때 뭐 굉장히 많이 지쳤죠. 그거 어쨌든 해내야 되긴 해니까 맨날 학생회실에 앉아가지고 타이핑 치고 무서운 말 쳐대고 이글 저글 써가지고 선동하고 선동을 써서 발표하고 뭐 그랬어요. 뭐 지금 생각해보면 뭐라도 됐냐
나중에는 그것도 재미 들려가지고 막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거를 이제 했거든요. 했는데 결국에는 의약분업 사태가 끝났죠. 뭐 그때 단식도 하고 별짓 다 했어요. 근데 그 얘기는 또 나중에 해드릴게요. 그때 뭐 여러 가지 느낀 바가 많아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의약분업 사태가 끝난 다음에 그 제가 너무 이제 지쳐가지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많이 지쳤거든요. 그래서 이건 진짜 휴학할 타이밍이다 싶어가지고 어떻게든 용 써가지고 친구들의 도움 받아가지고 겨우 이제 밀려있는 과업 다 하고 본과 1학년 과업은 끝내고 본과 2학년인가 1학년인가 이제 2학년이 됐겠다 그때쯤이면 본과 2학년 과정 다 2학기까지인가 1학기까지 가야 돼 끝내고 뭐 저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나 죽어도 내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난 유급은 안 되겠다. 나 자존심 상해서 유급은 안 되겠고 난 반드시 내가 이 시험을 통과한 다음에 정정당당하게 나는 휴학계를 내겠다. 그래서 이제 휴학계를 결국에는 성공을 했어요. 휴학계를 내고 캐나다 여행을 준비를 했죠. 그래서 이제 캐나다를 집에서 혼자 타이핑 치고 하면서 어느 날 이렇게 뭐 캐나다 어떻게 가나. 그때 이제 이런 생각은 있었어요. 귀찮아가지고 미국 비자는 받기 싫고 미국 가면 뭐 총도 맞는다는데 그런 건 싫고 캐나다가 되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처음에는 뭐 밴쿠버를 갈 생각은 안 했었고 따로 그냥 그때 당시 인터넷에 이제 이렇게 쳐보니까 그때만 해도 뭐 www.kissv.com 뭐 이런 데가 있었는데 그게 밴쿠버 뭐 재한인 유학생 무슨 협의회인가 연합회인가 뭐 그런 거였어요. 뭐 거기서 그 당시만 해도 유학원 개념이 많이 발달이 안 돼 있어가지고 그 2000년인가 1999년이니까 거기 이제 인터넷에 가입을 하고 연락을 해봤더니 뭐 거기서 공항 픽업도 해주고 뭐 홈스테이도 잡아주고 처음에 학원도 알선해주고 뭐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 하나 믿고 항공권 끊어가지고 돌아오는 건 기약 없이 해가지고 그날 이제 날짜 잡아가지고 그때까지 이제 뭐 했냐 집에 앉아가지고 그때 1학년 때 샀던 오성신 생활여고 SOS 그거 7200을 계속 외웠어요. 1편부터 쭉 외웠어요. 뭐 갈 때까지 외우다 가자. 외우다 갔습니다. 그냥 헐월단신 생전 처음 타보는 국제선을 혼자서 뭐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밴쿠버에 도착을 했죠. 가는 길에 뭐 그 에어 캐나다가 굉장히 불친절하게도 뭐 지금도 유명한데 그 당시에는 말도 못했어요. 뭐 유색인종이라고 차별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화장실이 어딘지 몰라가지고 Where is toilet 그랬더니 뭐 눈을 부라리면서 말도 안 하고 손가락으로 틱 방향만 가리킨다든지 뭐 그런 것도 기억나고요. 그래서 이제 가면서 내내 비행기에서 이제 뭐 이어폰으로 뭐 영어 들어가면서 이제 어떻게든 가서 적응해 보려고 그냥 갔죠. 가서 홈스테이 갔는데 이제 필리핀 아줌마가 운영하는 필리핀에서 되게 잘 살던 아줌마인데 은퇴하고 캐나다로 넘어온 아줌마. 그 2층 대저택에 방 하나를 이제 홈스테이로 잡았는데 굉장히 그 당시만 해도 제 기억나는데 그 집이 그 대저택이 30만 캐나다 달러였어요. 지금의 10분의 1이나 될라나요? 하여튼 뭐 그렇게 물가도 쌌었고 뭐 가면은 그나마 유색인종이라고 한중일 좀 있었고요. 지금처럼 밴쿠버가 뭐 중동 사람들 뭐 이런 난민들로 넘쳐나진 않았었어요. 거지도 거의 없었고요. 그래서 굉장히 살기는 좋았었습니다. 그 당시에 가가지고 첫 2주 동안은 그 당시에 이제 같이 친해진 홈스테이 바로 옆방 사는 이름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친구가 저 이제 데리고 다니면서 이곳저곳 안내해주고 그 친구 따라서 그 친구가 하는 말 똑같이 하면서 배워가면서 이렇게 이제 나중에 친해져가지고 뭐 소주도 자주 기울이고 그 친구는 나중에 한 3개월 있다 이제 결국엔 돌아갔는데 저보다 먼저 와서 그 친구가 누구냐면 지금의 저 그때 서울대 법대 다니면서 그 학기 중에 사실을 통과해가지고 되게 유능한 수재였어요. 지금도 보니까 이름이 가물가물한데 법무법인 세종의 변호사더라고요. 파트너 변호사인가 하여튼 뭐 되게 높더라고요. 나중에 연락 혹시라도 기회가 돼서 하게 되면 나 기억할라나 모르겠는데 저는 기억이 이제 생생하죠. 그때 제 홈스테이에 3명이 친하게 지냈는데 뭐 대단했습니다. 학벌들이 뭐 저야 뭐 의대니까 뭐 그렇다 치고 그 당시만 해도 뭐 의대가 뭐 그렇게 입학 성적이 대단히 높은 시절은 아니었고 이제 저 이후에 후배들이 이제 공부를 잘했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좀
나름 인재풀에 좀 들어갔고 같이 있던 옆에 걔가 이제 서울 법대 다니면서 사시 합격하네. 그리고 옆에 있는 또 반대쪽에 있는 길 건너편 홈스테이 하는 그 형이 한 살 많은데 서울대 경제학과 다니고. 그래서 뭐 대단히 천재들이 모인 그런 홈스테이였습니다. 네, 웃기죠. 캐나다에 있으면서 한 거라고는, 그때 이제 버스 파업이 있어가지고 계속 한 40분 정도 걸어가서 거기서 지하철 타고 다운타운으로 가서 수업 듣고 뭐 액티비티 있으면 하고 돌아와서 또 지하철 타고 또 40분 걸어오고 뭐 이런 코스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지고 간 거라고는 오성식 생활용어 SOS 딱 그거 하나. 그래서 이제 그거 외운 걸로 계속 그거를 써먹었습니다. 그냥 기회만 보면 맥락도 안 맞는데 맥락이 안 맞아요. 내가 무슨 문장을 해야 되겠다 싶으면요, 그 맥락이 안 맞는데 그냥 내지르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약간 쟤 뭐야? 약간 이런 느낌? 중요한 건, 아니 이 사람들은 내가 뭐 언젠가 볼 사람도 아닌데 내 입에서 한번 터져 나오는 게 그거 중요하지 않겠어요? 무대뽀죠. 그래가지고 SOS 7200에 나온 그거를 계속 써먹어 보려고 애를 많이 썼죠. 첫 3개월을. 그리고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 있는데, 사람들이 생활영어가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조금 반대인 게, 생활영어 중요한데요, 문법 진짜 중요합니다. 문법이 그냥 국어 문법처럼 자연스럽게 내 몸에 체득되어 있으면요, 그거를 뼈대로 거기다 뭐 살도 붙이고 걔네들만 쓰는 표현도 좀 붙이고 수거도 붙이고 단어도 붙여가지고 자기가 문장을 만들 수가 있어요. 저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뭐 제가 엄청 잘한다는 건 아니고 저도 이제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그거를 계속 반복 수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활영어를 배울 때 무슨 이렇게 표현만 암기하고 막 그러는 거는 솔직히 저는 반대예요. 그렇게 하면 하는 말이 맨날 거기서 거기에요. 결국에는 자기가 순간순간 말하고 싶은 걸 말하는 게 핵심이잖아요. 그러려면 결국에는 뭐를 해야 되냐, 문법을 엄청 잘 알아야 되죠. 다행히 이제 저는 뭐 수능 영어를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문법만큼은 자신 있었거든요. 그냥 툭툭 찌르면 나오는 수준, 문장을 만드는 뭐 문법에 대해서는 뭐. 그래서 그 문법이 나중에 캐나다 가서 영어를 체득하는데 굉장히 도움 됐고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영어 듣기 평가 맨날 망하고 미국 사람 만나면 헬로우도 못할 수준이었는데 가서 3개월 만에 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원에서 이제 최고 높은 반으로 가버렸어요. 처음에 한 중상위권 반에서 시작해서 최상위권 가고요. 거기 좀 가니까 학원을 다닐 필요를 못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남은 몇 개월이냐, 3개월하고 7개월을 더 했네요. 7개월 동안은 은둔생활하면서 최대한 돈을 아껴가지고, 생활비를 아껴가지고 그 생활비로 전부 튜터를 끊었어요. 튜터를 끊어가지고 이 튜터 저 튜터 이렇게 돌아가면서 튜터하고, 남은 시간은 CNN 보고, 뭐 미국 뭐 디즈니 만화 영화 뭐 그거 보고 자막 있는 걸로 좀 보고다가 뭐 어쩌다 하다 이렇게 하고. 그때 이제 한국 돌아가는 형한테 물려받은 수거집 외우면서 또 수거 그거 제가 아는 문법에다 갖다 붙여가지고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그 수거를 사용하기 위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튜터를 이용하고, 튜터한테 그랬죠. 닌 말하지 마라, 내가 말할 거니까 닌 듣고 반응이나 해라. 솔직히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튜터가 돈 받고 가르치는 입장이다 보니까 제가 원하는 거 당연히 해줘요. 사실 튜터도 요즘도 튜터들 하시는데, 튜터 하시는 분도 있으면요, 자기가 원하는 거 확실하게 얘기해야 돼요. 튜터는 그렇다고 뭐 튜터를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나중에 뭐 군대에서도 뭐 영어 학원도 다니고 했는데, 제가 어쨌든 저는 수업을 하면 저를 가르치는 선생님한테 적어도 영어 회화 같은 경우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확실히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한국 돌아와서 영어를 할 때도 그 선생님 있으면 뭐 이런 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나 오늘 뭐 예를 들어서 폐혈증, septic shock이죠. septic shock에 대해서 나 너한테 지금부터 설명을 할 거다, 영어로 40분 동안. 그래서 듣고 질문해라. 최대한 네가 궁금한 걸 다 정리해서 나한테 질문해라. 막 이런 식으로 수업을 1시간 동안 프레젠테이션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질문 받고 이런 식으로 활용하고 그랬었어요. 어쨌든 간에 이제 캐나다에서 생활은 이제 대략 그랬고, 중간에 이제 여행을 한번 밴프로 여행을 가게 되는데, 이거 뭐 되게 길어지네. 여기서 일단 끊겠습니다. 3부에서 또 만납시다.